여기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자, 니타입니다. 어느 저녁, 와인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알 같은 것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몰랐지만 얼굴이 있었기에 그는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타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그는 어젯밤에 그 물건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은 그에게 등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것을 뒤집어 버튼을 눌렀고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옷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가 너무 요구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의 귀중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마구 부수며 통제했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어. 희나였지. 그는 포기하고 그녀에게 옷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엉망진창을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싶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언급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한꺼번에 치웠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불연소품을 소각 쓰레기에 버렸다며 다시 불평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야 했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초능력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것 또한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떠나기를 바랐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그가 다시 불평하자 그녀는 그의 소중한 그림을 없애버리려고 했기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희나에게 밥을 먹여야 했고 목욕 후 머리를 말려줘야 했으며 잘 곳을 마련해줘야 했다. 니타는 자신이 희나의 베이비시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희나를 데리고 쇼핑을 가야 했다. 그녀는 봉제 인형부터 컵, 옷까지 모든 고가의 물건들을 골랐다. 니타의 돈으로 거의 100만 에너치를 샀고 고급 스시집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최소 100만 엔은 들었다. 집에 돌아와 TV 뉴스를 보던 중 희나는 갑자기 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 그가 반박하려는 순간 그녀가 다시 위협하자 그는 그녀를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규칙을 정해야 했다. 첫째,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알아채는 것을 막기 위해 함부로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희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그녀에게 싸움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녀는 잠이 들었고 봉제 인형을 버렸다. 니타는 그녀가 잠들 때 인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의아해했다. 다음 날 아침 희나는 학교에 데려다 주어졌고 니타라는 성을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니타를 부르자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니타의 말을 떠올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니타는 보스의 집에 있었던 것이다. 보스는 영역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고 니타가 생각에 잠긴 듯한 것을 알아챘다. 그는 니타가 사업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희나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학교에서 희나는 1교시부터 점심시간까지 잠들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그녀를 깨우고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녁에 희나는 요가를 하고 능력을 사용하여 물을 떠오려던 순간 니타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니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 전체가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었고 그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습니다. 집 전체가 엉망이 된 탓에 니타는 저녁을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보고 오늘 사장이 사내 호텔을 지을 인도를 구하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도급업체들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서 그에게 아무나 값싼 사람만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나를 산으로 데려가 그녀의 능력으로 나무를 들어 올리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 해냈고 심지어 나무들을 쌓아놓고 한 번에 나무 껍질까지 벗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사장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을 만나러 돌아왔을 때 니타는 희나와 어울리는 동안 사장에게 사고가 났다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니타에게 사장을 쏜 자들을 처리하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니타는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떠났습니다. 도착했을 때 니타는 자신의 야쿠자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희나가 그를 따라갔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니타에게 명령을 받고 싶었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래서 그가 다른 어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명령 없이는 행동할 수 없었지만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니타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혼자서 적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니타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쫓았다. 그녀는 마침내 보스를 니타에게 데려왔고
그는 나중에 형님에게 혼자서 조직 전체를 제압했다며 칭찬을 받았다. 형님은 그를 조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여기기로 결정했다. 니타는 희나에게 빚을 갚기로 했다. 희나가 어란을 먹고 싶어 했기에 니타는 그녀를 데리고 외식을 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과 함께 산다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니타는 음식에 대한 몇 가지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가 너무 비싼 음식을 많이 먹고 요구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칼을 구부려 그를 위협했다. 그날 저녁 니타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희나가 떨어뜨린 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사하려고 집어들었다가 그 철제 알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희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애썼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희나는 그때서야 깨어났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해야 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그를 뒤집어 버튼을 눌러주었죠. 그동안 또 다른 초능력 소녀가 이곳으로 보내졌지만 중간에 떨어져 레이싱 갱단에게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비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갱단 전체를 삶아서 옷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희나를 찾으러 여기에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니타는 어젯밤 레이싱 갱단 전체가 삶아졌다는 사건을 들었어요. 소녀가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 니타는 희나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희나는 어젯밤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와 그의 부하들은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그 레이싱 갱단의 옷을 입은 소녀를 보았어요. 니타는 익숙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 소녀는 식사를 마치고 값을 치르지 않았고 그래서 니타가 대신 계산했다. 국수를 시킨 후 니타는 먹지 않고 자신의 부하에게 주었고 그는 그 전 소녀를 따라갔다. 공원에서 니타는 그 소녀가 전날 밤에 갱단원들에게 맞설 때 그녀 뒤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는 감히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희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니타는 젠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희나는 배고픔을 호소했고 니타는 그 다른 소녀와는 전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 만에 그 어린 소녀는 너무 많은 절도와 싸움을 일으켜 사람들이 니타의 갱단에 개입을 요청해야 했다. 그는 이 일이 희나를 개입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희나가 자신의 집이 아닌 도시에 떨어졌을지 궁금해했다. 이 도시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그는 한때 이 세계를 구했을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금발 소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 소녀는 이제 희나를 찾는 임무를 기억해냈지만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찾아야 했기에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누군가 그녀를 찾았다는 말을 들은 니타는 부하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처리하도록 했다. 금발 소녀가 막 수색을 시작하려는 순간 니타가 희나를 데려왔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안즈이며 희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니타는 둘 다 막았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둘을 경쟁시키고 싶었고 희나를 유혹하여 안즈와 싸우도록 음식을 이용했다. 그들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놀이를 했다. 둘 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니타의 신호에 따라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위바위보를 했다. 희나는 첫 번째 판에서 졌고 안즈는 그녀의 얼굴을 아래로 잡아당겼지만 희나는 여전히 얼굴을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판에서도 안즈는 희나를 위를 보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세 번째 판에서 희나는 안즈의 목이 부러질 듯 한쪽으로 돌렸다. 패배를 인정한 안즈는 희나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 희나가 죽었다고 속이려고 가져갔다. 희나는 안즈가 이곳이 얼마나 멋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더 남아서 놀기를 바랐다. 그래서 둘 다 니타의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니타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함께 잤습니다. 니타는 옷을 빨래하러 갔고 다음 날 안즈는 떠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희나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떠나기 준비를 하던 중 안즈는 자신의 빨간 공이 물에 젖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제 그녀는 희나에게 이미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니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즈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니타는 그곳에서 바텐더 여자와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지만 희나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이트클럽에 갔고 그곳의 몇몇 여자들은 그가 최근에 딸이 생겨서 그런지 예전만큼 문란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딸에게 수백만 엔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타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모든 게 희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희나가 밥을 달라고 하자 그는 통조림을 꺼내놓고 목욕하러 갔다. 태도는 좀 거칠었지만 희나는 통조림이 꽤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부터 단호해지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외출해서 놀러 갔다. 그 후 며칠은 똑같았다. 그는 희나에게 통조림 생선만 남겨두고 외출해서 놀고 즐겼다. 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리타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기차역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희나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기차를 포기하고 떠났다. 다음 날 학교에서 희나는 친구에게 리타가 요즘 자꾸 외출하고 자신을 집에 두고 간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그녀와 친구는 리타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유혹으로 가득한 거리를 따라 그를 쫓았고 리타는 음식에 이끌려 그들은 그를 놓쳤다. 그들은 바텐더의 가게에 가서 찾아보았지만 그녀도 리타도 없었다. 희나는 친구를 두고 바텐더를 찾으러 갔다. 손님이 와서 희나의 친구를 새 직원으로 생각했고 그녀가 음료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그가 방법을 보여주었다. 한편 희나는 장보고 돌아오는 바텐더를 만났다. 리타도 도착해서 다른 바텐더를 보고는 잘못 온 줄 알았다. 희나의 친구는 그가 리타의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그는 부인했다. 그 손님이 방금 경마에서 이긴 것 같아 보이자 리타에게 한 잔을 쏘았다. 희나는 바텐더에게 버려졌다고 말했고 바텐더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리타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이 바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희나의 친구가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보았다. 손님들은 모두 그녀가 새로운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희나는 리타에게 자신도 그와 함께 술집에 가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 모두 동의했고 그래서 일행 모두 술집에 갔다. 술집에서 모두 샴페인 탑을 만들었어요. 리타는 누군가에게 설치를 부탁하고 모두 취한 김에 희나에게 샴페인을 따르는 능력을 사용하게 했어요. 희나의 친구는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몰랐고 어머니에게서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리타는 희나를 위해 산 물건 값의 3배에 달하는 청구서를 들고 집에서 깨어났어요. 희나는 기뻐하며 다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한동안 검소하게 먹어야 할 거라고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노숙 생활을 하며 생존을 위해 훔쳐야 하는 안즈를 다시 만나요. 바텐더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쫓아야 했고 그녀는 희나에게 자신의 능력이 발각될까 봐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이 그녀에게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어요. 그는 안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과 임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안즈에게 더 이상 훔치지 말라고 충고하며 음식을 얻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즈는 그 다른 방법들을 알고 싶어 했고 그는 안즈에게 캔을 줍거나 자판기에서 잔돈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캔을 주우며 보냈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철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결과 고작 700엔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노숙자들은 서로 돕는 경우가 많으니 모두에게 술을 사서 그들의 환심을 사라고 안즈에게 조언했습니다. 안즈는 술을 샀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안즈에게 노래를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 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삼촌은 부드럽게 노래 아는 게 있으면 불러보라고 했고 안즈는 아는 노래 하나를 불렀다.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듣던 노숙자들은 안즈가 손녀딸을 떠올리게 해서인지 그녀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뒤지던 안즈는 우연히 리타를 다시 만났다. 여전히 이곳에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안즈를 보며 리타는 쓸 돈이라며 돈을 건넸다. 안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며 돈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집 사람들이 모두 돈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안즈는 리타를 쫓아갔다. 리타는 부하들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렸다. 돈을 달라고 하는 안즈의 마음을 알아채고 리타는 돈을 건네주었다. 리타가 떠나자마자 안즈는 바텐더와 자신을 쫓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안즈는 돈을 갚고 싶다고 했고 바텐더는 손해액을 계산한 후 남은 돈을 안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동전만 남은 안즈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즈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차피 술에 다 써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희나의 친구 히토미를 다시 만납니다.
낮에는 성실한 모범생이지만 밤에는 바텐더로 일하는 그녀입니다. 전 바텐더였던 유타코가 히토미를 그곳으로 불러들여 속여서 이 옷을 입게 했습니다. 히토미는 그저 옷을 입어본 것뿐이었지만 유타코는 사진을 찍어 학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미는 영리하게도 자신이 일한 것이 아니라 옷만 입어보았다는 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화해하고 서로의 증거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타코는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히토미는 마지못해 그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손님이 유타코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갑자기 히토미의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히토미는 선생님들이 왔다고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선생님은 그녀가 꽤 익숙하게 보였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중학생이 바텐더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닮았다. 술 취한 교감 선생님이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이 일을 한다면 자신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술을 한 잔 시켰고 맛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히토미는 손에 굳은 살이 없었으므로 전문가일 리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 또 다른 술을 시켰고 역시 맛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반대편에 있던 세 사람은 히토미가 술집에 또 다른 손님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을 집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히토미는 이제 은행 계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 돈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희나는 니타가 안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즈를 여기 데려와서 희나에게 노숙 체험을 시켜볼까 생각했다. 그날 밤 희나는 거리에서 국어를 강요당하는 꿈을 꾸었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 대부분을 니타에게 주었고 니타가 출근할 때 작별 인사까지 했다. 그런 다음 니타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도록 집을 청소하기로 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 사용하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 갔다가 코드가 빠져버렸다. 그녀는 빗자루로 캐비닛을 청소하다가 니타의 소중한 꽃병 하나를 깨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수건을 널어놓으니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캐비어를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이때 니타는 집에 있는 희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희나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니타에게 상을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선물을 샀지만 아직 주지 못해서 상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그릇들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니타는 장을 보고 돌아와 엉망이 된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희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니타에게 쫓겨났다. 희나는 사과하려고 했지만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희나는 그 후 자신을 부양할 돈이 얼마 없었다. 그녀는 식사를 하러 갔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돈이 떨어졌다. 희나는 안즈를 다시 만났고 안즈는 희나를 집으로 데려와 임시로 머물게 했다. 희나는 라면 한 컵만 먹고 안즈와 함께 잠이 들었다. 안즈의 잠을 방해했기 때문에 희나는 침낭에 쌓였다. 다음 날 아침 안즈는 일찍 일어나 돈을 벌러 갔다. 돌아와 보니 희나가 그녀의 컵라면을 훔쳐 먹었다. 한편 히토미는 희나를 찾으러 니타의 집에 갔지만 니타는 희나가 가족과 함께 떠났다고 말했다. 나중에 히토미는 유타코를 다시 만나 노숙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돕게 되었다. 희나와 안즈가 도움을 청하러 왔고 유타코는 희나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니타에게 물었고 그는 희나를 돌보는 것이 너무 비싸고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키울 때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희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모두들 그가 희나의 아버지임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내쫓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니타가 떠난 후 유타코는 심지어 악귀를 쫓는다고 소금을 뿌렸어요. 집에 돌아온 니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안즈는 희나의 게으른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희나는 니타에게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화병을 바꿔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연하는 밴드를 보고는 그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타는 유타코가 이틀 전에 음식을 나눠준 공원에 단서를 찾으러 갔다가 안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니타가 그렇게 오랫동안 희나를 참아낸 것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희나보다 노숙 생활에 더 능숙해서 꽤 의기양양했습니다. 한편 희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마술쇼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밴드는 희나와 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타는 부하로부터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갔다가 안즈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밴드의 공연을 도와주고 관객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연하는 동안 경찰이 와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해산시켰습니다. 니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희나와 밴드는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희나는 돈을 충분히 벌었으니 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모두 희나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니타는 유타코의 바에 가서 희나가 꽤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희나를 데려오지 않고는 그곳에 얼굴을 비추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희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낡은 화병을 대신할 새 화병을 사줬다. 낡은 화병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자 니타는 그녀가 돌아와서 새 화병을 진열하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며칠 후 니타의 상사가 바에 와서 히토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요즘 야쿠자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다. 꽤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히토미는 그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밖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났고 히토미는 선생님께도 서비스를 한 후 정리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졸음이 쏟아졌고 우연히 안즈와 마주쳤다. 안즈가 자주 이 근처에서 캔을 줍는 걸 본 히토미는 안즈에게 더 많은 캔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줬다. 버려진 캔이 꽤 많은 근처 가게로 안즈를 데려갔다. 그 가게 직원과 거래를 해서 그 직원이 종종 몰래 이곳에 나오는 걸 사장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는 대신 안즈에게 캔을 얻게 해줬다. 안즈는 은혜를 갚고 싶어서 히토미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둘은 공원으로 가서 몰래 홈리스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한 노인이 안즈가 친구를 처음 사귄 것을 보고 친구를 잘 대해주라고 안즈에게 말했다. 안즈는 히토미에게 컵라면을 건네주며 하루에 700엔을 번다고 자랑했지만 히토미는 30분 만에 그만큼 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안즈는 히토미에게 같이 놀자고 했지만 히토미는 너무 피곤해서 서서 잠이 들었다. 며칠 후 한 노인이 안즈에게 실뜨기를 가르쳐 주었고 안즈는 밤새도록 연습하여 다음날 아침 희나에게 보여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안즈는 희나가 게임할 돈이 없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 다음날 안즈는 TV와 같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팔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자랑하러 돌아왔습니다. TV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리 아래에서 낡은 TV 더미를 발견했고 안즈는 수레를 가지러 가서 구매자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그 TV들이 품질이 낮아 10엔밖에 안 된다고 했고 안즈는 희나를 끌고 계속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희나는 히토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안즈는 그제야 두 친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 사람은 계속해서 찾았지만 희나는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토미는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집에서 낡은 TV를 막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히토미는 집에서 TV를 가져와 어딘가에 버려 안즈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고 거기에 TV를 버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토미가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경찰은 그녀의 부모님이 히토미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강요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희나가 니타에게 TV를 살 돈을 달라고 다시 찾아왔다. 니타는 희나에게 어디서 사야 할지 알려주었고 희나는 가게에서 구매자에게 가는 택시를 탔다. 구매자는 이것이 새 상품이라는 것을 알았고 희나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택시기사는 희나가 아직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래서 구매자가 대신 지불하고 TV 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나중에 안즈가 와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불평했지만 히토미는 TV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히토미는 불행해 보였지만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구매자는 상자에 다른 TV가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그걸 재활용센터에 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안즈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셋이 나눠 갖고 싶어 했고 희나와 함께 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리타는 TV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희나는 택시비를 내기 위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리타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희나가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히토미는 일하러 갔고 2명의 반 친구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오셨고 두 소녀는 히토미가 선생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히토미의 절친에게 전화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녀는 희나에게도 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희나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히토미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붉은 불빛 지역에서 히토미를 봤다는 말에 히토미는 당황해서 보충 수업 간다고 둘러댔다. 친구는 과외 선생님 이름을 언급했고 히토미는 그 선생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친구는 히토미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대고 나가서 웃고 돌아온 친구는 방금 히토미가 말한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유타코 바에 대해 묻자 히토미는 우유를 뿜었지만 친구는 그저 히토미를 당황하게 만들어 놀리는 것이었다. 남자친구 2명은 여자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혼자서 조사하기로 했고 희나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두 친구는 히토미와 선생님이 학교에 함께 있는 시간을 찾고 싶어 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히토미를 무슨 일로 사무실에 오라고 불렀다. 두 소녀는 따라가서 덮쳐볼까 했지만 히토미가 갓 인쇄한 종이 더미를 들고 있는 것만 보았다. 그러자 두 청년은 히토미와 함께 서류를 가지고 가면서 그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신이 하는 일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 소녀는 완전히 오해해서 다시 선생님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 두 소녀는 여자친구와 희나를 만나 술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히토미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얼마 후 니타도 들어갔다. 그래서 히토미가 타락의 길에 빠졌다고 생각한 일행은 모두 술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히토미가 바텐더로 일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인 척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속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히토미에게 정말 괜찮은지 물었고 히토미는 그 말에 걸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녀가 바텐더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히토미가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에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그들이 학교에 있는 히토미와 이 히토미를 착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둘은 똑 닮았다. 며칠 후 니타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희나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아 어머니께 설명해야 했다. 그 후 니타는 희나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가서 소개해야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조문하는 동안 니타는 희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났을 때 희나는 부모님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연습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타는 희나를 밖으로 내보내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는 희나의 가족이 학살당했고 자신이 희나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와 누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희나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희나가 돌아오자 어머니와 누나는 니타에게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요리하면 3분짜리 라면만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니타가 요리하는 동안 그들은 희나에게 니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희나는 재미있었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잠자고 점심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니타는 희나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나가 숙제를 꺼내자 니타의 성을 적어 놓았고 니타는 허둥지둥 나가서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들은 희나에게 니타와 주로 무엇을 하는지 물었고 희나는 술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니타는 부인하며 희나가 좋아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희나에게 남은 여름 불꽃놀이를 가지고 놀게 했다. 희나가 폭죽으로 개미를 쫓자 니타의 누나는 모든 생명체는 가치가 있으며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직후 그녀는 개미들에게 술을 부어 니타로 하여금 누나가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다. 니타는 한때 희나를 내쫓았고 이혼 때문에 딸을 내쫓은 것으로 오해받아 어머니가 의심하게 된 일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희나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것을 보자 이야기를 바꾸어 희나는 자신의 딸이며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니타가 진지해 보였기에 어머니와 누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기 위해 니타와 희나를 아버지의 재단으로 데려갔다. 니타는 희나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세 가족 구성원은 모두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타코와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공원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자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안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그래서 한 노인이 안즈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유타코는 안즈를 돌봐줄 사람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고 안즈는 모두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고집스럽게 집을 지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즈의 생각에 반대했고 작은 소녀는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즈가 떠나도록 하기 위해 냉정해야 했고 자신들이 너무 무능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즈와 모두는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안즈가 유타코와 함께 가는 동안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안즈를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안즈를 입양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생존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안즈는 자신만이 이런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에 울었어요. 부부는 안즈에게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안즈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즈는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캔을 주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러고는 부부가 가게 문을 열려는 것을 보고 아저씨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안즈가 일하게 했어요. 그런 경험은 소중했고 안즈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녀가 배운 것들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고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고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기에 그녀는 그들이 외로울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안즈는 그곳에서 새 직장을 시작했다. 부부는 그녀에게 유니폼을 주고 첫 수업을 가르쳤다. 손님이 항상 옳고 나이 드신 분들께 답변할 때는 공손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했다. 남편은 메뉴를 암기하라고 조언했고 안즈는 메뉴에 있는 비싼 갈비 요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가격이면 라면 8그릇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니타와 그의 부하들이 식사하러 왔고 그는 그녀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다. 그는 안즈가 이곳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안즈에게 아는 사람이면 편하게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니타를 신처럼 대하지 않았다. 니타는 비싼 갈비를 시켰고 그녀는 그의 많은 돈에 깜짝 놀랐다. 식사 후 안즈는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많은 돈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 후 안즈는 젓가락을 씻었지만 남편은 버리라고 했고 안즈는 삼촌이 가르쳐준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날 밤 아내는 안즈에게 목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안즈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불을 켜고 자신만의 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부는 그녀가 편안해하는 것을 기뻐했다. 수업 중에 잠이 들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희나를 다시 만난다. 히토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악마를 그렸다. 희나는 집에서 니타에게 학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불평했다. 니타는 희나가 자퇴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기에 희나가 학교를 더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 후 수업 시간에 학생회에 누가 참여할지 논의했다. 학생회는 학교의 보스가 되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희나는 보스에 대한 영화를 보고 학생회에 들어가는 것이 재미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희나는 학생회에 출마했고 다른 아무도 참여할 의향이 없었기에 선생님은 그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희나는 친구들에게 학생회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했고 히토미는 희나가 오해하도록 만든 친구의 헛소리를 나무랐다. 희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전교생에게 연설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녀는 제대로 된 연설 대신 요구사항을 적어서 수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니타에게 학생회에 들어갔다고 말했고 니타는 자신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줄 알고 세수하러 갔습니다. 나와서 다시 듣자 그는 재빨리 커피 한 잔을 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농담이 아니었고 그에게 연설문을 보여주며 학교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니타가 학교를 더 재밌게 만들라고 그녀에게 말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상사에게 연설문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희나를 진지하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그 단체의 변호사를 불렀고 상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설 당일
희나는 학생회장 자리에 자신을 지명하고 변호사가 적어준 내용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읽는 바람에 상황이 꽤 이상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그녀는 비서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리타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학생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리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히토미에게 희나가 학생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히토미가 대신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회의를 완벽하게 해냈고,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히토미를 희나의 비서 대리로 선택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리타는 항상 유타코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희나에게 불평했고 그녀는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조언을 구하다니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희나가 히토미와 상의했고 엄마가 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히토미는 유타코에게 리타를 칭찬하도록 도와주기로 했죠. 그들은 가게로 갔고 희나는 유타코에게 리타와 사귀라고 바로 말했어요. 희나는 리타가 너무 겁이 많아서 자신을 압박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토미는 유타코가 꼭 가게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했어요. 유타코는 좀 불쾌했지만 둘 다 자기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리타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희나는 리타에게 데이트 이야기를 했고 리타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희나가 결국 자신의 비밀병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희나를 껴안고 돌렸는데 희나가 벽에 다리를 부딪혀 병원에 가야 했어요. 희나를 두고 데이트를 갈 수는 없었지만 희나는 최선을 다해 엄마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리타는 희나를 실망시킬 수 없었기에 데이트를 나섰습니다.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결국 리타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히토미는 유타코가 리타를 거절한 이유가 리타가 희나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타처럼 이혼한 싱글 아빠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타는 돌아와 희나에게 인형을 가져다주며 엄마인 척했습니다. 희나는 이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세계에서 온 누군가가 도시로 파견되어 희나가 있는데도 도시가 평화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안주를 만났습니다. 안주는 그녀를 재난방지팀 팀장인 K로 알아보았습니다. 안주가 살아있는 것을 본 K는 안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안주는 K가 자신을 처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K의 행동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K는 안주가 임무 중 희생된 것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K는 안주에게 보고서를 건네주며 거기에 적힌 희나의 행동을 확인하고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희나가 제어력을 잃으면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기에 그녀는 두려워서 죽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안주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희나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인간이 희나를 입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K는 희나를 조종할 수 있는 리타가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안주와 함께 희나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리타 때문에 희나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에 K는 리타가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 후 희나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희나가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희나는 기꺼이 신호를 지키고 물건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유지에 있어서도 희나는 리타의 부하들과 기꺼이 이야기했습니다. K는 희나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요 테스트로 전환하여 희나가 동물을 돌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를 사서 길에 버려두고 희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희나는 개를 지나쳐 근처 가게에 우산을 사러 갔습니다. K는 희나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지만 희나는 노숙자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개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 후 안주는 K가 그 개를 입양하도록 했습니다. K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부분의 답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희나가 안정되었으며 돌아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희나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치웠고 같은 반 친구 마유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유미는 집에 돌아와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것을 밝히면 입막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기로 결정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희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히토미에게 물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희나에게 직접 묻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마유미는 희나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나가 곧바로 인정하자 마유미는 입을 막힐까 두려워 고개 숙여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누구의 입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마유미는 그 힘을 배우려 희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는 희나에게 또 다른 친구가 생긴 것을 보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마유미는 희나가 우연히 각성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나에게서 그 힘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마유미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자신을 빨리 집에 못 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돌을 들어 올려 마유미가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게 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마유미는 자신이 그 힘을 익혔다며 더 많은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나는 자신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유미는 자신이 그 힘을 익혔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희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희나가 잠든 사이에 마유미는 파워 티칭 수업을 열고 전교생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손을 휘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유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바지를 머리에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틀 동안 아무도 마유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희나의 다리가 나아서 케이가 데려가려고 오자 희나는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희나는 싫어했고 케이는 희나가 제어 불능 상태가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기에 희나는 싫어하면서도 따랐습니다. 거역하면 입이 막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케이는 강아지 입양할 사람을 찾아야 했기에 3일 후에 희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니타를 졸졸 따라다녔고 니타가 적극적으로 무자 책상에 얼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파 보여서 검진을 시켜야 했지만 몸은 멀쩡했죠. 그래서 희나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했더니 희나는 획 돌아서서 곧 돌아갈 거라는 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몸을 돌렸어요. 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셔츠를 입고 작별 인사를 위해 희나를 데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갔어요. 소화가 안 좋으니 명란젓을 많이 먹으면 안 되었지만 마지막 식사라 그냥 넘어갔어요. 만남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니타는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희나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귀찮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희나는 니타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떠났어요. 그 후 집에 돌아온 그는 니타가 정말 성장했음을 깨닫고 함께 살았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희나가 도착했을 때 자신을 감싸고 있던 구체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니타가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는 없어졌습니다. 구체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었기에 희나는 이제부터 계속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니타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니타는 다시 혼자 살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니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러자 케이는 누군가에게 구체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기로 했고 그녀가 부탁한 사람의 이름은 마오였습니다. 마오는 무인도 어딘가에 버려졌었고 코코넛이 떨어져 버튼을 눌러 구체가 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구체가 돌아올 수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오는 10일 동안 구체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기에 구체는 영영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후 생선을 잡아먹고 코코넛 2개를 이용해 무언가를 얹어 머리카락을 만들어 안주와 희나인 척했습니다. 그녀는 그 2개의 코코넛과 여러 날을 보낸 후 임시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숲으로 달려가 임시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 친구 2명과 함께 여러 날, 그리고 여러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오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 코코넛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둘 다 버린 후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근처 어느 나라까지 표류했습니다. 우리는 니타를 다시 만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감옥에서 막 풀려난 새로운 보스를 데리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은 매우 포악했어요. 니타가 전에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깜빡했을 때 재떨이로 머리를 맞았어요. 니타는 사장이 2명이기 때문에 이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겠어요. 니타는 부하들에게 사장이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어요. 그를 데려올 때 희나가 사장의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고 말해서
큰 사장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사장이가 들었어요. 사장이는 니타에게 자신이 큰 사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니타는 이미 사장일이 똑똑하고 조직 전체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사장이를 돕기로 약속했어요. 사장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니타를 위협하려고 재떨이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니타는 고개를 숙이고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사장이는 잠시 참기로 했어요. 큰 보스가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니타가 방문했습니다. 큰 보스는 희나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고 후계자를 찾는다는 말을 듣자 니타를 새로운 큰 보스로 만들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소식을 두 보스에게 보고했지만 니타는 진지하게 선택해주길 바랐기에 부하들은 두 보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보스는 니타가 희나를 이용해 큰 보스에게 자리를 내놓게 하려 한다고 말했고 이는 2보스를 격분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니타를 콘크리트 상자에 가두고 바다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보스가 직접 나서서 니타는 큰 보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니타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의 의미로 그를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울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희나가 유타코에게 니타가 꽤 우울해 보인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에게 승진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후 그녀는 파티를 여는 방법을 조사했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친구들은 사진을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 꽃을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 술을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을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 깜짝 파티를 열라고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안주는 니타를 이 레스토랑으로 데려오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즉시 거절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 희나는 모든 의견을 종합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니타에게 파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집에 언제 올지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집 청소를 시작합니다. 술은 팔지 않아서 술을 제외한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빈 병에 물을 채워 가짜 술을 만들고 소금을 넣고 촛불을 켜서 가짜 케이크를 만들고 생선 알을 음식으로 올려놓습니다. 니타는 가끔 깜짝 파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올 때 희나에게 1시간 전에 준비하라고 알립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묵주, 소금, 촛불, 그리고 제사 사진과 관처럼 보이는 상자들로 장식된 제단 같은 파티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방금 산 멜론이 제물 세트를 완성합니다. 희나는 그가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자에서 나오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니타는 여전히 그녀의 세심함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히토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히토미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 히토미는 친구 집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아 바텐더 일을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이것 또한 믿지 않고 히토미가 몸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토미는 유타코에게 이 사실을 불평하며 유타코는 과거 자신처럼 히토미가 집에서 도망치라고 제안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히토미는 이제 독립해서 살 만큼 돈이 있다는 것이다. 원래 유타코는 히토미가 여기서 계속 일해서 돈을 벌기를 바랐다. 니타는 유타코처럼 돈에 밝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을 약간 후회한다. 유타코는 히토미를 완전히 갖춰진 고급 아파트로 데려간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니타가 협상을 도와서 히토미는 절반만 내면 된다. 그래도 너무 비싸지만 유타코는 히토미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다. 니타는 그녀가 야쿠자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히토미는 그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 손님이 고층 건물 창문 청소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고 한다. 그녀는 약간 무서워서 재빨리 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 다녀야 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모여 히토미를 험담하며 어린 얼굴로 상사들을 꼬셔서 승진했을 거라고 수근거렸다. 학교에서 히토미는 자신의 스케줄이 빼곡히 차 있어서 공부할 시간도 쉴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업 중에 잠이 들자 친구들이 걱정되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 히토미는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은 효과가 있는 듯 했다.
그녀를 험담했던 사람들은 히토미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그날 밤 어머니가 다시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히토미는 이사를 갔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음식은 그대로 밖에 나와 있고 치워지지 않았고 벌써 출근 시간이라 히토미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술집에서 유타코와 모두가 히토미를 위해 집들이 파티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히토미는 거절하는 법을 몰라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파티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엄마가 대신 거절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파티에 온 엄마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히토미는 엄마가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고 거절해주길 바랐지만 대기업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모두 히토미를 칭찬하며 면접 없이 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히토미는 여전히 엄마를 믿지만 엄마는 히토미가 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와 딸은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는 더 이상 히토미의 일을 반대하지 않기로 합니다. 히토미의 소망인 것 같으니까요. 유타코는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히토미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히토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 합니다. 다시 안주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첫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안주의 이모와 삼촌은 안주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사라고 합니다. 큰돈을 처음 가져본 안주는 히토미에게 자랑하러 갑니다. 히토미는 안주를 기쁘게 하려고 놀란 척합니다. 그녀는 안주를 데리고 볼링장과 노래방 같은 재미있는 곳에 가지만 안주는 어디에도 흥미가 없어서 함께 쇼핑을 간다. 선물 포장하는 사람들을 본 안주는 이모와 삼촌을 위해 선물을 사기로 한다. 요즘 어깨가 아프다는 이모 삼촌을 위해 안마기를 사지만 안주에게는 돈이 부족하다. 히토미가 돈을 보태겠다고 하지만 니타의 부하가 옆에 있어서 선물은 자기 돈으로 사야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안주와 히토미를 경마장에 데려가서 도박을 하게 한다. 히토미는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안주는 쉽게 설득되어 함께한다. 안주는 이길 가능성이 가장 적은 말에 베팅하고 그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거액의 돈을 딴다. 다리가 부러진 말도 있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이 그 말은 도살장에 끌려갈 거라고 말한다. 안주는 이제 다른 도박꾼들처럼 이기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며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된다. 그녀는 남은 돈을 20배로 불려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가장 늦게 출발한 말에 돈을 걸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 말이 더 빨리 달리도록 하려 하지만 말이 다리를 다쳐 도살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녀는 고모부와 고모, 그리고 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이 도살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안주는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히토미는 그녀에게 선물의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의미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안주는 고모부에게 고모와 함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선물했다. 고모부는 바로 사용했고 오랜만에 누군가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기분을 느꼈지만 고모는 그 쿠폰을 간직해 두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현대판 야쿠자를 인터뷰할 계획을 세웠고 혼자서 한 조직을 쓸어버리고 전설이 된 니타가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자는 세타였고 그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인터뷰에 가기 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니타를 만났을 때 세타는 그의 내면에 짐승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니타는 그에게 인터뷰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세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니타는 세타에게 자신의 삶의 과정을 기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 그는 희나를 데려왔는데 당시 그녀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니타가 야쿠자에 연루된 이유를 물었고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 휘말렸고 그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어 했고 희나는 그의 딸이 아니라 그가 보살피는 아이일 뿐입니다.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 가짜이며 그가 좋아하는 여성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다는 니타가 평범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기에 그의 집까지 따라가 희나와 함께하는 그의 일상을 촬영했는데 다른 아버지와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 하지만 세다는 그가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점점 더 키워갔다. 나중에 그들은 니타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니타가 착한 사람이고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세다는 그를 니타가 일하는 조직으로 데려가 일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1번 보스는 그에게 바로 인터뷰를 허락했다. 니타는 부하에게 옛 보스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냐고 물었지만 부하가 잊어버렸다는 말에 그냥 넘어갔다. 세단은 그가 실수한 부하를 때리기를 바랐지만 니타는 그 바보를 때리는 것보다 꾸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가 야쿠자의 이미지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연기를 시켰다. 부하 직원은 니타에게 더 강하게 나가서 잿더리로 그의 머리를 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타는 보스 이처럼 행동해서 실제로 잿더리로 그의 머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장면을 편집했고 부하 직원은 니타가 너무 세게 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세타는 계속 니타를 따라다니며 그가 정말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타는 니타에게 정말 잔혹하게 보이도록 연출해달라고 했지만 니타는 인터뷰라면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타는 여전히 그를 자극하려고 했지만 니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 세타는 집에 가서 가족을 보고 이 임무를 실패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니타의 삶을 부정확하게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타가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보자 세타는 그를 냉혹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부하들이 실수하면 때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폭력으로 유명하고 혼자서 야쿠자 조직 전체를 소탕했고 보스에게도 위압적인 태도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세타는 이전처럼 충직한 야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니타의 명령만 따르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사는 어린 소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마도 불복종 때문일 것이다. 그 소녀는 항상 니타의 딸이라고 주장하지만 니타는 부인한다. 방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모두 학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마지막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10배나 더 많은 돈을 강제로 지불하게 되었다. 니타는 이 보고서에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조직에 들어왔을 때 두 보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조작이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원본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니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히나가 스키를 배우러 갔기 때문에 니타는 안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안주가 왜 이모와 삼촌과 함께 온천에 가지 않았는지 몰랐지만 안주는 두 사람에게 프라이빗한 휴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히나 대신 안주를 여기 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 그는 음식을 만들었고 안주는 그것을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러 갔고 그로 인해 니타는 안주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의 놀라운 채소 썰기 속도에 감탄했다. 그 후 안주는 그를 온갖 일을 도왔고 그는 그런 착한 안주를 둔 이모와 삼촌이 부러웠다. 하지만 그는 안주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난폭했는지 기억했다. 안주를 변화시킨 것은 생활 환경이었기에 그는 안주의 본성을 기억하게 하려고 히나처럼 생활하게 해주기로 했다. 그러고는 니타가 안주를 데리고 놀러 나갔다. 그는 정말로 안주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모와 삼촌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안주를 수족관에 데려가 그녀에게 덜 다정하게 굴어보려 했지만 안주는 개의치 않고 행복하게 웃었다. 볼링장에 갔을 때도 안주는 매우 쾌활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안주가 이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주는 니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일로 그는 안주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안주에게 천국으로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그는 안주와 함께 놀면서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이모와 삼촌이 돌아왔기 때문에 안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현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선생님께서 히나가 스키를 타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연락을 해왔다. 히나와 히토미는 친구 2명과 함께 생존을 위해 눈을 모아서 숙소를 만들어야 했다. 히나는 음식 없이 길을 잃은 것이 힘들다고만 느꼈고 안주는 세 사람 모두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길 바랐다. 히나는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물었고 대답은 확실히 죽음이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화장실에 갔어요. 세 친구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히나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 걱정했지만 막 언급하려는 순간 그녀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빛을 발견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바다로 뛰쳐나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히나는 그들을 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라고 했어요. 모두 그녀가 너무 배고파서 환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어요.
셋은 그녀를 쫓아가 그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여전히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히토미도 날게 했고 그래서 모두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희나는 너무 배고파서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어났지만 여전히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고 히토미는 그녀를 두 친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눈을 감게 했다. 그들은 희나를 위해 상상의 잔치를 차려놓고 눈으로 밥로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히토미는 함께 즐기는 척해야 했지만 희나는 그만두라고 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조 헬기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무리가 숲 한가운데에서 눈으로 밥롤 접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지만 그냥 먼저 구조했다. 병원에서 희나는 니타에게 눈으로 만든 가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 후 니타와 다른 사람들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몇 년 후 희나가 한때 합류했던 밴드의 금발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거기서 마오를 만났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졌던 여자애 기억나요? 여기서 마오는 중국에 있었고 소림사를 위해 기공 공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금발 남자는 그 기공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서 공연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지만 스님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오는 방으로 돌아와 두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나라로 표류하여 배를 타고 여기로 왔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스님은 그녀가 일본어를 아는 것 같고 금발의 일본 남자도 있었기 때문에 마오가 사원의 수입원이었기에 그녀가 어디든 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했습니다. 마오는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금발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는 희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밴드를 위해 그녀의 기공을 배우고 싶어 했다. 희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금발 남자에게 이 인형처럼 생겼는지 보여주었고 그는 맞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친구를 다시 찾을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승려들은 그녀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금발 남자와 함께 도망쳐야 했고 승려들에게 쫓겼다. 그녀는 가짜 권법으로 그들을 물리쳤지만 증원군이 도착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던져야 했지만 그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말이다. 스승은 와서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는 일본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이 돈을 벌도록 도왔으므로 그가 그녀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빚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내주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기계와 싸워야 했는데 그 기계는 심지어 그녀의 손과 발에 닿기 전에 두 개의 금속 막대를 멈추는 등 매우 위험했다. 그녀는 기계를 파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공격을 가했고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K에게 구체를 잃어버렸고 곧 희나와 안주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